오늘은 민법 1-15회차 상계 파트. 상계는 우선 상계는 일단 퉁치자라는 개념인데 퉁을 친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에게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다만 상계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갑이 을에게 X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갑에게 Y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만약 갑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갑의 X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의 Y채권이 수동채권이다. 반대로 만약 을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을의 Y채권이 자동채권이고 갑의 X채권이 수동채권이다. 즉 상계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채권이 자동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관련 내용을 학습하여야 한다. 상계에서는 중요한 게 퉁치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좀 적으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X채권 있고 한 1억 정도, 그리고 을은 갑에게 Y채권이 있어 한 8천 정도. 그러면 이거를 상계를 하게 되면은 퉁치게 되면은 얘는 상계가 돼서 빵원이 되고 Y채권은 X채권은 8천만 원 상계가 됐으니까 2천만 원은 좀 남아있는 상태이지. 2천만 원은 남아있고 대등행에 대해서는 소멸을 하게 돼.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는 자동채권은 상계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동채권은 피상계자, 상계하는 사람 말고 상계를 당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서 을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Y는 자동채권이 되고 X는 수동채권이 돼. 그리고 만약에 갑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X는 자동채권이 되고 Y는 수동채권이 된다. 그래서 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항상 병동이 될 수 있는 개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상계 계약.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상계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들이므로 상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채권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계 계약은 할 수 있다. 상계의 요건 제492조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일단 상계의 요건으로는 양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지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는 상계가 될 수가 없지. 서로가 쌍방향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제3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계가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양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양도를 했어. 을이 제3자로부터 이 Y채권에 대해서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대해서는 Y채권이 취득한 채권도 포함이 된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이것도 암기사항이라서 적어놓으면 일단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상계를 하지 못해. 왜냐하면 자동채권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채권이거든. 왜냐면 자기가 상계하는 거잖아. 상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고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상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포기에 걸리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제기의 문제. 이 변제기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도래했냐 안 했냐 그리고 도래하지 않은 것과 항변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 지금 현재가 2021년 2월 25일이라고 쳐. 그리고 X채권의 이행기는 2022년 6월 25일이고 Y채권의 이행기는 2020년 2월 25일인데 X채권은 이미 도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Y채권은 도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X채권을 보면은 이미 이행기에 있는 것 아직 이행기에 도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을에게는 아직 기한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한 1년 정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갑이 을한테 야 니도 나한테 Y채권 있고 나도 니한테 X채권 있으니까 상계하자. 이렇게 상계를 말해. 이게 가능할까? 안 돼. 왜냐면
이게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을에게 그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상계를 하지 못하고 자동 채권은 상계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계를 할 수 있냐? 내가 이제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아직 뭐 X 채권의 기한이 남았지만 내가 Y 채권이랑 퉁쳐 줄게. 얘가 Y가 자동으로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있어. 그리고 항변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채권에 존재하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누구의 권리인가? 이것은 이제 이것의 권리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X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 뭐 아이패드라고 치자. 그러면 아이패드를 줘야지 내가 돈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상계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 Y채권에 존재하는 동시행의 항변권은 또 갑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적용 X채권에는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데 Y채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Y채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채권에는 Y채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그러니까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냐?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침해할 수 없다. 포기란다. 을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X채권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게 되면은 X는 자동채권이니까 침해할 수가 없고 을이 상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을이 상계할 수 있냐 그러면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헷갈리네. 을이 상계할 수 있는가?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아니, 할 수 없다. 을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X는 자동채권이니까 항변권이 없고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침해할 수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X는 자동 채권이고 이때 X 채권에 대해서 자동 채권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침해한다. 안 된다. 이게 수동 채권에 붙어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상계가 가능한데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침해 행위라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X 채권에 대해서 너가 아이패드를 주지 않으면 너가 아이패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그러니까 너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이패드를 안 줄 거야.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누구의 권리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만약에 X채권이 있으면 X채권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권리는 을의 권리잖아. 근데 이제 을의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갑이 상계하자라고 말을 하면은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갑은 상계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으면 상계를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수동채권, 예를 들어서 X가 수동채권이다. 그리고 그 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권리자가 아닌데 상계를 하자 하면은 자기가 그냥 아이패드 안 받고도 내가 먼저 돈 줄 테니까 아이패드 달라 이 말이니까 이때는 자기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 상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돼. 이제 이해됐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있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동채권은 상계를 할 수가 없고, 왜냐면은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 항변권도 마찬가지야. 항변권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자동채권에서는 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 그 자기가 그 상계할 수 없고, 이제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야지 그냥 자기가 이제 그거를 포기하는 거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상계할 수 있다. 217면 중단.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법률에 의한 건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496조 불법 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 불법 행위를 한 자, 가해자는 상계로 채권자 즉 피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자기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망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밑에 적용 범위 1, 2, 3 있는데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중과실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이제 가해자는 일단 자기가 이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그냥 허용이 안 돼. 근데 피해자는 허용된다. 자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중과실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중과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제496조가 유추 또는 확장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도 상계로 만약에 채권자한테 중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중대한 가실이 있어서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가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가해자도 상계로 대항을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상계가 안 되는데 이게 피해자만 상계를 할 수 있는데 갑은 사실 상계를 하지 못하거든. Y채권에 대해서 상계를 하지 못하는데 이제 만약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은 상계가 가능하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과 만약에 경합을 하게 돼.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유추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관해서도 상계를 할 수 있다. 둘 중에 경합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의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상계가 안 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제496조를 유추 적용해서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같이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리고
128면 상단. 비용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비용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이거 이제 그 비용자와 사용자에 관해서도 그 성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있어. 뭐 어떠한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이 뭐 고객이 있다 쳐. 그래서 이 고객이 이 직원한테 고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청구했지. 이때는 상계도 할 수 없고 가실상계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자동채권으로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는 경우에 수동채권이 이제 얘가 가진 뭐 Y채권이겠지. Y겠지. 얘가 X고. X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때에 대해서는 수동채권 상계를 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좀 쟁점이 사용자에 대해서, 갑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이 있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못해. 그리고 가실상계를 할 수 있어. 사용자는 상계를 할 수 없지만 과실상계까지는 할 수 있어. 왜냐면 뭐 피해자한테도 고객한테도 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하면은 과실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고 과실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 그냥 상계, 과실상계. (756조)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 갑사용자는 상계는 못하는데 과실상계는 할 수 있네. 비판이 많네. 암기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좀 문제를 풀어봐야지 알 것 같다. 문제도 풀기 시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은 마무리.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그 상계 같은 경우에는 양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되고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되고 항변권의 존재,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허용이 되지 않고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권자 스스로가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이 되는 것이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동채권은 상계를 받는 사람한테 항변권이 붙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상계권자 스스로가 항변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상계가 허용이 되는 거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직접적으로 동시에 지금 몇 시에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직접적으로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경우 허용된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직접적으로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경우 허용된다. 이건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에 항변이 붙어있는 경우랑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직접적으로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둘 다 허용이 된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에 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양 채권의 목적물이 동종이어야 된다. 채권의 종류에는 서로 대립되는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되고 동종이면 충분하므로 채권에게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양 채권의 이행지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국가가 확정된 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에게서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며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